이혼하고 나서 맞이하는 주말은 지독히도 공허했거든요. 텅 빈 집에 혼자 있자니 무료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소주 몇 잔에 알딸딸한 기분이 들자 의미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문득 랜덤 채팅 어플이 생각났죠. 텅 빈 마음을 뭐라도 채워보고 싶다는 충동이었거든요. 호기심에 어플을 설치하고 프로필을 대충 설정했어요. 처음에는 무료로 몇 번 대화를 걸 수 있었지만 이내 더 많은 대화를 나누려면 코인을 충전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술기운은 쓸데없는 용기를 불어넣었죠. 10,000원 정도를 결제하자 수많은 여성들의 프로필과 짧은 소개글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의 프로필을 구경하는데 그것도 잠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라는 알림이 울렸어요. 정말 깜짝 놀랐네요. 어플에 서툰 티가 났나 싶어 괜히 머쓱해졌거든요.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내 또래쯤으로 보이는 여성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술은 취했지. 어플에는 다른 자극적인 사진들도 많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여성분이 물었죠. 어플 자주 쓰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오늘 몇 명이랑 대화해봤어요?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2명이요. 그리고 난 더 이상 질문도 안 했죠. 그러니까 여성이 나의 성의 없는 답변에 불쾌했는지 즐거운 시간 보내라며 대화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린 뒤 담배를 물었는데 또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요. 이번엔 채팅에 집중하자고 다짐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죠. 그전 여성은 프로필 사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엔 프로필 사진도 없이 기본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대화에서 느껴지는 말투에는 분명한 연륜이 묻어 있더라고요. 나는 어차피 채팅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야한 농담 같은 걸 더 잘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에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죠. 예상대로 50대라고 하더군요. 나는 30대라고 하니 애기네 하며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네요.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혼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혼했어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적극적인 편인데 아내는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특히 속궁합이 너무 안 맞았죠. 술기운의 솔직한 말이 튀어나왔거든요. 하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싫어하는 남자가 있나요? 사실 저도 좀 밝히는 편이거든요. 저랑 잘 맞겠네요. 그러게요. 나이대만 비슷했더라면 한번 만나서 맞춰보는 건데 아쉽네요. 크크.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얼굴 한번 보는 거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안 그래요? 그런가요? 봐서 뭐하게요. 나는 살짝 튕기듯 물어봤어요. 내가 취향이 좀 독특해서. 취향이 어떠신데요? 나의 생각은 기껏해야 좀 더 과감한 플레이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녀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어린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팔팔해서 좋아요. 그리고 내 남자한테는 나이에 상관없이 깍듯하게 주인님으로 모시고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주인님, 당연히 호기심이 발동했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종의 역할극처럼 남자친구는 주인님이 되고 나는 시녀가 되는 거죠. 시키는 건 뭐든 해야 하고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라서요. 살짝 관심이 가는데요.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럼 얼굴 한번 보고 서로 맘에 들면 내 주인님 한번 해보실래요? 말하는 게 장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분명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속는 셈 치고 나가볼까? 지금껏 안 해본 것이니 해보다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않겠어요? 우선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일단 만나서 서로 맘에 드는지부터 봐야지. 우리 언제 만날까? 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도 마침 근처라고 해서 일단 보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약간 통통하지만 균형 잡힌 몸매에 키는 165cm 정도. 깔끔한 차림의 얼굴도 괜찮은 중년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다가오더라고요. 솔직히 생각한 것보다 외모는 훨씬 훌륭했네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그녀가 물었어요. 술 마실래요? 차 마실래요? 술이 좋죠. 했더니 그녀는 익숙하게 치킨집으로 저를 이끌었고요. 자리에 앉아 치킨과 소주를 시키자 그녀가 저를 지그시 보며 입을 열더라고요. 언뜻 봐도 꽤 나이 차가 나 보이는데 내가 맘에 들어요? 솔직히 외모보다는 그녀의 주인님이 한 번 되어보는 경험이 더 크게 다가왔기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아주 맘에 듭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서로 잘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 딱 3번만 만나보는 건 어때요? 그녀의 제안이었거든요. 좋아요. 사실 난 손해볼 것 없잖아요. 나보다 한참 어린 훈남이라. 네. 저도 아주 좋아요. 나는 확신에 차서 말했고요. 그럼 우리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박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창식 씨. 나를 어떻게 부르는 게 좋겠어요? 누나는 나이 차이가 있고 자기야라고 부르기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사람들 있을 때는 아줌마라고 부르고 사람들 없을 때는 자기야라고 부르면 어때요? 좋아요, 아줌마.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 반말하자. 그녀가 쐐기를 박았죠. 그래, 좋아.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네요. 치킨이 나오고 소주잔이 몇 번 오갔어요. 어색함이 조금 가시자 나는 용기를 냈죠. 그럼 아줌마,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뭘요? 주인님? 그녀가 먼저 주인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거든요. 술 한번 맛깔나게 따라봐.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히 소주병을 들고 내 잔을 채우더라고요. 그 모습에 묘한 정복감이 밀려왔어요. 치킨도 뼈 발라서 내 앞에 놔줘. 네, 주인님. 그녀는 뜨거운 치킨을 맨손으로 잡고는 살을 정성껏 발라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죠. 주변 테이블의 시선 따위는 의식조차 하지 않는 듯한 그녀의 태연함에 저는 오히려 더 흥분했거든요. 이혼 후 무기력하게 가라앉아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입 벌려봐, 아줌마. 제가 턱짓을 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입을 벌리더라고요. 저는 잘 바른 치킨 조각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고요. 그녀는 행복한 표정으로 오물거렸어요. 맛있어? 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시니 꿀맛이에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닭다리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한 입 빼어문 뒤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맛있게 먹어. 그녀는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제가 먹던 닭다리를 받아 자연스럽게 베어 물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우리 둘만의 은밀한 규칙이 오가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성적 유희를 넘어선 완벽한 권력의 맛이었거든요. 공허했던 마음이 짜릿한 만족감으로 빠르게 채워져 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그녀를 장난감처럼 다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주인님, 다음엔 더 잘 모실게요. 그래, 기대하지. 그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네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극,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삶의 활기와 통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만남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두 번의 만남이 미치도록 기다려졌어요. 졸지에 시작된 이 기묘한 역할놀이는 잿빛이었던 제 주말을 완벽한 축제로 바꾸어 놓았죠. 안녕하세요. 36살 이혼남이에요. 전처는
제게 하나의 철옹성 같았어요. 35살, 확고한 비혼주의자. 결혼이라는 제도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33살에 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마침내 너를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기 싫어. 우리 결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철옹성 같던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듯 했으니까요. 결혼 생활의 시작은 생각보다 평온했죠. 자기관리가 철저한 그녀 덕분에 집은 늘 모델하우스처럼 정갈했고요. 매일 아침 제 손에 들려주던 건강 주스는 그녀의 다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함께 있으면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유머에 웃음 짓는 순간들도 분명 존재했네요.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로 아주 미세하고 차가운 균열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녀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참 서툰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어도 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늘 고생했네라는 담백한 한마디가 전부였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하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려니 생각했죠. 그리고 그 감정의 거리는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침실에서 더욱 선명해지더군요.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재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밤은 사랑의 교감이라기보다 잘 짜인 각본처럼 의무적으로 치르는 하나의 의식 같았네요. 예측 가능한 순서, 절제된 반응,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뒤 찾아오는 무거운 침묵.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몸은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제가 파고들 열정의 틈이 없었어요. 마치 잘 만들어진 조각상을 끌어안는 듯한 공허함이 들었고요. 저는 점점 이 관계가 잘 관리된 룸메이트 계약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방식의 차이는 이 공허함을 더욱 깊은 구덩이로 만들었죠. 사람들과 어울려 술 한 잔 기울이며 삶의 응어리를 푸는 제게 그녀는 술을 병적으로 기피하더라고요. 그녀의 완고한 시선 앞에서 저는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은 줄었고 회식 자리는 눈치가 보였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배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제 삶의 유일한 숨구멍을 스스로 막아버린 대가도 생각보다 컸고요. 그 일방적인 희생 위로 서운함이라는 이끼가 축축하게 번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친정이라는 또 다른 성이 있었네요. 아내의 직장은 신혼집에서 1시간 거리인 친정과 불과 5분 거리. 그녀에게 친정은 퇴근 후 들르는 정거장이 아니라 제 집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엄마가 저녁 먹고 가래라는 전화 한 통이면 그날 저녁 우리 집 식탁은 비워지기 일쑤였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친정에서 저녁을 해결했고 한 달에 3번 이상은 아예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어요.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팀원들과 기분 좋게 술잔을 부딪힌 날. 기분 좋은 취기를 안고 집에 돌아오니 시계는 10시를 넘기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싸늘한 어둠과 텅 빈 공기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내려앉아 있었고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 아빠가 갑자기 회사 오셨다고 해서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더군요. 제게는 9시 통금과 금주령을 내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토록 잦은 외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는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면서 자신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자유로운 이중잣대.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었어요. 이 집에서 나 혼자만 우리라는 규칙에 묶여 살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2인용 식탁에 홀로 앉아 1인분의 저녁을 먹는 날들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텅 빈 숙소일 뿐이었으니까요. 견디다 못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너무 자주 친정에 가는 거 좀 힘들어.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는 기분이야. 아내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소홀한 게 뭐가 있어? 매일 아침 주스 갈아주고 집안일이며 뭐며 다 하잖아. 엄마가 밥 해주시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그녀의 세상에서 모든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이었어요. 제 외로움과 공허함은 그녀의 논리로는 해석되지 않는 그저 철없는 투정일 뿐이었던 거죠. 우리의 대화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라디오처럼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남긴 채 닿질 못했네요. 결정타는 제 생일에 터졌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단둘이서 오붓한 저녁을 보내길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해맑게 통보하더군요. 엄마 아빠가 당신 생일이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 그녀가 말하는 우리 집은 처가였습니다. 제 생일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저 처가의 행사에 초대된 손님일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장인어른 댁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부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 나는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이 가족의 사위라는 역할로만 존재하는구나 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내는 놀란 토끼 같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살고 싶었어. 당신, 친정의 사위가 아니라 나는 당신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며 술 한 잔 기울이고 싶었고 당신의 체온이 느껴지는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 텅 빈 집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있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싶었어. 그런데 지난 3년간 내 옆엔 당신이 없었어. 난 늘 혼자였어. 떨리는 목소리로 꾹꾹 눌러왔던 모든 말을 쏟아냈죠. 아내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듯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자신이 베푸는 합리적인 친절과 배려가 저에게는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는지를요. 친정은 그녀에게 당연한 안식처였고 무미건조한 밤은 그녀의 성격이었을 뿐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결국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요. 비혼주의자였던 그녀의 성을 무너뜨렸다고 자부했던 제 사랑이 결국 그녀를 다시 혼자만의 성으로 돌려보낸 셈이 되었네요. 텅 빈 신혼집을 정리하다 발견한 웨딩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은 결코 한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혼 후 수개월간 참 무료하게 지냈죠. 텅 빈 달력과 텅 빈 집, 텅 빈 마음. 그 공허함이 저를 짓누르던 주말이었어요. 그러다 채팅 어플로 52살. 자신을 영수 엄마라고 소개한 그녀를 만난 거예요. 첫 만남에 서로 마음에 들어 만나보기로 했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녀를 보며 나도 모르게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더군요. 처음 경험하는 데다 그런 식의 연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네요. 월요일 아침, 지긋지긋한 출근길이 웬일인지 상쾌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회사에서도 문득문득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죠. 주인님 하고 나를 부르던 그 순종적인 눈빛. 내가 먹던 닭다리를 부끄러운 기색 하나 없이 받아 물던 그 모습이 자꾸만 재생되더라고요. 공허함으로 가득 찼던 제 일상은 온통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갔어요.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도 더는 외롭지 않았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녀와의 다음 만남을 상상하는 달콤한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무슨 말을 할까? 이번엔 뭘 시켜볼까? 유치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짧게 울리더라고요. 주인님,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뵙고 싶어요. 그녀였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답장을 보냈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그럼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겠어요? 주인님께 맛있는 저녁상 차려드리고 싶어서요. 집으로의 초대라니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신호 같아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네요. 다음 날 그녀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어요. 평범한 아파트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는 문을 열고 저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님, 오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이 역할놀이의 규칙을 떠올렸어요. 태연하게 그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안으로 들어섰죠. 집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여성의 집답게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눈에 띄었고요. 식탁 위에는 이미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죠. 갈비찜에 잡채, 여러 가지 나물 반찬까지. 잔치상이나 다름없었네요. 내가 다 한 거야? 네. 주인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 겉옷을 받아 옷걸이에 걸고는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신은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더라고요. 뭐해? 같이 앉아서 먹어야지. 아니에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 식사하시는 모습만 봐도 배불러요. 시중을 들어야죠.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대신 완벽한 주인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럼 고기 한 점 집어서 마 먹여줘.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잘 익은 갈비 한 점을 젓가락으로 집어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부드러운 고기가 입에서 녹아내렸죠. 그 순간 음식의 맛보다 더 짜릿한 쾌감이 저를 덮쳤어요. 완벽한 복종, 완벽한 헌신. 이것이 그녀가 말한 주인님 놀이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싶었죠. 식사를 하는 내내 그녀는 제 곁에서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집어주며 시중을 들었어요. 저는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그녀에게 여러 가지를 시켰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기도 하고 어깨를 주무르게도 했어요. 그녀는 실은 내색 하나 없이 오히려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제 모든 명령을 따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역할놀이에 흥분이 가라앉자 저는 문득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졌죠. 근데 영수 엄마는 왜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제 질문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이혼을 2번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었죠. 2번 다 남편들이 바람을 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첫 번째 남편도, 2번째 남편도 처음에는 저를 너무 사랑해줬어요. 조용하고 순종적인 제 모습이 참 좋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실증이 났나 봐요. 늘 수동적이고 재미없는 여자라고 하더군요. 제가 뭘 해도 반응이 없어서 답답해 미치겠다고 그러다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데 마치 제 전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죠. 제가 아내에게 느꼈던 그 감정, 그 답답함을 그녀의 남편들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2번째 이혼을 하고 나서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뭐가 문제일까? 왜 남자들은 처음엔 나를 좋아하다가 결국엔 떠나갈까? 정말 많이 고민했죠. 그러다 친한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원래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본능이 있다. 내가 너무 착하고 수동적이라 남자들이 쉽게 질리는 거다. 차라리 역으로 그걸 이용해봐라. 아예 완벽하게 복종하고 그 사람을 왕처럼, 주인처럼 모셔봐. 그럼 좋아 죽을걸? 하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시험 삼아 해봤다는 거예요. 어플에서 만난 남자에게 자기가 그런 성향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만나봤더니 정말로 남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만족감을 얻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그 중에 주인님도 있고요.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장난기나 유혹이 아닌 깊은 상처와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녀의 주인님이 아니라 한 여자 박수영 가명의 아픔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나이 차이도 기묘한 역할놀이도 모두 있고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녀에게 깊은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어요. 세 번째 만남. 그리고 우리의 시작. 그날 이후 저희 관계는 조금 달라졌어요. 주인님 놀이는 계속되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함이 섞여 들어갔죠. 그녀는 저를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안정감을 찾았고 저는 그녀를 지배하는 주인이자 동시에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었어요. 세 번째 만남을 약속한 날,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꽃다발을 하나 샀어요. 주인님, 이건 꽃을 받아 든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죠. 주인님이 아니라 박창식이 주는 거야. 수연 씨한테. 제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날 우리는 역할놀이 없이 평범한 연인들처럼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나이 차이를 잊어버리고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텅 빈 마음과 저의 공허한 일상은 서로를 만나 완벽하게 채워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꼭 맞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몇 달 뒤, 저는 그녀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수연아, 이제 혼자 지내지 마. 내 옆에서 내가 매일 사랑해주면서 살자. 그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 품에 안겼어요. 지금 저희는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저를 맞으며 속삭이죠. 주인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녀를 힘껏 안아주며 대답해요. 우리 수연이 보고 싶어서 혼났네.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지 못할 관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있답니다.